초과 세수 60조는 박근혜 정부 덕분.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겠지. 우파 지지층들에게 밉상은 단연코 이 사람이죠. 박 대통령 외국 순방 때만 되면 그 틈을 노려 허구한 날 내각제 다량 꺼집어내면서 사사건건 박 대통령과 충돌을 빚은 인물이고 유승민 살리려고 도장 들고 나르샤했던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파일까요? 또 한 명은 박 대통령에게 한마디 말도 못한다며 민주당에 싸움 붙이는 전략 프레임에 말려들면서 원내대표 시절 반박근혜 포지셔닝을 열심히 했던 유승민. 공무원 연금, 강선노조 개혁을 시도하려 했던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이었지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늦추면 결국 훗날 국민 부담만 가중될 거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서둘러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구에 유승민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리저리 눈치쳐보다가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난데없이 국익과 상관없는 특정 지역에 수조 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암문법만 통과시켜 박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던 유승민. 이들이야말로 단지 우파표를 받아 정치인이 되었을 뿐 전부 가짜 위장 우파 정치인에 속하는 인물이죠. 6월 19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의원이 휴대폰에 친박 핵심 김진태 등등 적으로 본다. 목을 친다. 라고 쓴 것이 사진 찍혀 공개됐다. 겉으로는 반성하니 어쩌니 하면서도 결국 내심은 이것이었나? 잘못하면 당이 해체될 판인데 계파 싸움으로 당권 잡아서 뭐 하겠다고 저럴까? 난 탄핵에 반대하고 문제 인정권과 싸운 거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미웠을까? 라며 자신의 목을 치려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핸드폰 문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칼질하는 꼬라지인데요. 우파 지지층의 목소리에는 귀를 쳐닫고 여전히 당권을 두고 자기 공천 확보를 위한 계파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친박, 비박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은 휴대전화 메모 작성자인 박성중 의원은 6월 20일 전날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바른정당 복당파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의 요지를 적었다는 것이라며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국가제조포럼 개헌토론회 참석 후 비박계 모임에서 지금 현재 친박이 정우택부터 이완구부터 움직인다. 이분들이 세력화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누구누구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바른정당에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여러 일반적인 사람도 이대로 있으면 곤란한 거 아니냐. 세력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를 적으로 본다. 우리를 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비박 보스놀이 삼매경에 젖빠진 김무성 무리들 또 나대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파 지지층도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비박들을 극도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음 총선에 각오 단단히 해야만 할 겁니다. 친박 핵심이라 불리우는 서청원 의원은 6월 20일 자진해서 탈당을 했는데요. 김무성도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패거리 놀이할 생각 말고 이쯤에서 자진 탈당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양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6월 20일 대표적 좌파 언론 매체인 한걸레가 초과 세수 60조는 박근혜 정부 덕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후임 진보 정부에는 대규모 초과 세수를 넘겨줬으나 정작 같은 성향의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한테선 거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받았다며 때마침 경기가 고꾸라질 때 집권을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 해부터 경기 방어에 필요한 세수는커녕 애초 기대했던 돈도 곳간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세수를 증가시킨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선 비과세, 감면 축소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올랐다며 외국 정부에 낸 세금 외납세액을 포함한 10대 국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5.6%에서 2015년 2.1%포인트 뛴 17.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역시 세율 조정 없이도 기업의 실질세 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었고 여기에 단발세까지 올리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이루어진 세법 개정으로 조세 부담률은 2%포인트 정도 올랐다며 통상 보수 성향 정부에서 감세가 추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증세에 따른 수혜를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최근까지 모두 2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은 전년도에 만든 예산, 즉 본 예산 규모를 좀 더 늘리는 것이다. 두 번의 추경에 들어간 돈은 모두 13조 5천억 원인데 국가 채무는 한 푼도 늘지 않았다. 돈을 더 쓰려면 빚을 더 내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준 초과 세수가 넘쳐난 탓이다. 라고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 온라인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꽃이 지고 나서 봄인 줄 알았다며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까지 보낸 죗값은 곧 국민들이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세수를 차곡히 쌓았던 박 대통령은 지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놓고 강선 노조 편에 서서 대기업을 죽이려는 행위와 달리 박 대통령은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적재적소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천해 나간 겁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 입성한 첫날부터 박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은 침대를 자비로 샀다고 국고 절약 자랑질 늘어놓다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중이던 원전 사업을 중단해서 막대한 국가 손실을 야기시킨 점을 상기한다면 문재인은 퇴임하고 곧바로 교도소행이어야 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박 대통령이 알뜰하게 채워놓은 곳간을 잘 털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둔 박 대통령 탓은 이럴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 본성인 거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보낸 대한민국의 구구는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진짜 헬조선에서 고통을 느끼며 국민들도 강제로 정신 차리게 될 순간이 온 거라는 뜻입니다.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RN서치가 100% 무선 방식으로 조사한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총리가 10.3%로 1위를 차지한 박원순 12.1%에 이어 전체 3위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탄핵 세력과 가짜 위장 우파 정치인을 몰아내고 서울시장 후보 기간 중 좌파 눈치 보지 않고 우파 가치를 설파하고 다닌 김문수 및 김진태, 전희경 그리고 제2우파 세력을 대거 등용하는 전면 쇄신을 단행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김민규님, 한혜숙님, 이인호님, 정기적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